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정찬입니다. 오늘 조문 정리는요, 물권법 총론이고요. 조금 양이 많은데 그래도 좀 꼼꼼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98조와 99조인데 물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물건이 뭐냐?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뭐 책상, 걸상, 토지, 뭐 건물 이런 거고,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전기나 온기나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9조 부동산과 동산인데 요 물건은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1학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자, 부동산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건물뿐만 아니라 뭐 수목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평가되고요. 배추밭의 배추도 수확하기 전, 뽑기 전이라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고요. 또 사과나무의 사과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분리 과실도 부동산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하지만 배추밭의 배추와 같은 농작물은 민법에서는 뭐죠? 부동산이고요. 미분리 과실 안 딴 사과도 뭐로 평가되죠?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동산인 거죠.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니까 뭐로 평가되죠? 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조입니다. 자, 주물과 종물인데 일단 단어 뜻은 주된 물건은 주물, 종된 물건은 종물 이런 뜻이거든요. 1항 보시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말이 참 어렵죠. 이게 상용이라는 말은 통상적인 이용, 그 다음에 요 공한다는 거는 제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조금 더 풀었으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종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종물이 완전히 주된 물건에 결합이 되고 구성 부분이 되고 분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유권에서 공부하게 될 부합물이고요. 종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종물은 독립한 물건, 주된 물건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분리해봤자 경제적 의미가 없는 물건을 종된 물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쉬운 예는 자동차가 주된 물건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물건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양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를 팔면 종물도 쫓아간다. 또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종물인 타이어도 함께 취득한다. 자, 이런 문제고요.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것은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반대 특약으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기로 했다면 그 특약도 뭐죠? 유효하고
자동차 타이어만 따로 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에서 과실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자로 쓴 이유는 뭐냐면 고의과실할 때 그 과실과 구별하기 위해서고요. 일단 과실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불로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과실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노력의 대가인 월급, 임금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다른 말로 하면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입니다. 천연과실이 개념인 거죠.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천연과실이죠. 제가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달걀을 낳아요. 이런 것들은 뭐죠? 천연과실이 되고요. 2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뭐가 있을까요? 이자, 차임, 지료,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법정과실이라고 하고 이자와 차임과 지료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과실하면 자꾸 사과나무의 사과만 떠오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과나의 사과보다는 차임, 지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하면 좀 될 수 있으면 차임, 지료를 떠오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2조입니다. 과실의 취득이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일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다시 말하면 과실 수취권이 있어야 과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 과실 수취권이 있어야 되느냐? 분리하는 때 있어야 된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과실 수취권자가 소유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의 소유자로서 사과나무의 사과를 가지려면 사과를 딸 때 소유권이 있어야 사과나무의 사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 이자, 지료, 차임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한 관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라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료나 차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는 왜 인정하냐면 만약에 물권을 개인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물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공시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읽어보면 배타적인 권리인 물권을 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 등으로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다면 공시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등기부를 운용할 수 없게 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185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말은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명령인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관리는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된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간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강행 규정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213조부터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 소유권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자, 일단 소유자는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 물권자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소위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죠?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나시나요?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직간접을 불문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못하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해야 된다. 아무튼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 물권자고 그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점유자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질권이다, 유치권이다, 동시에 항변권이다. 뭔가 점유할 권리 권한이 있다면 그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단서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앞부분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고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례도 우리가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214조입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이것도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란 얘기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까지죠. 자, 이걸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누구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냐면 현재 방해하는 자에게 하는 거죠. 현재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이 방해 상태를 종료했다면 방해 상태를 끝냈다면 제거를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해 제거는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제거를 청구하는 거고 이미 방해가 끝났다면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방해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죠. 이거는 우리가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예방이나 무슨 말이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죠. 다시 말하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그리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X.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방과 담보는 선택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6조와 187조죠. 일단 186조는 우리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죠.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니면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그때는 없다. 이게 뭐죠? 187조 부동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 취득인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180조입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상속이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등기 없이 상속인은 소유권을 갖고요. 상속과 마찬가지인 포괄유증이나 회사의 압병도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공영징수, 수용이죠. 강제로 뺏기는 것이니까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용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고요. 판결이죠. 유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판결 중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 판결이 하나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 물권이 변동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경매. 자, 경매도 조심하셔야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다가 처분하는 공경매만이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적으로 하는 사경매는 매매입니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뭐 기타 많은 것 뭐가 있을까요? 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자, 191조입니다. 혼동이 나오죠. 자, 혼동이란 말은 뭐냐면 동일한 주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자인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이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죠. 1항을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을 때는 다른 물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자,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인데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에 만약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추가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 이외의 물건 지상권에 그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당권이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중복해서 취득한다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자,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조문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